요즘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초 여성 수장을 역임한 정희선 원장입니다. 그녀는 마약, 독극물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원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30년 넘게 국가수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발빠르게 해결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사건 현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대공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영 씨가 네. 정희선 원장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셔봤는데 어떤 분일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예, 간단히 프로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8년에 약학과를 졸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라고 흔히들 부르죠. 예. 거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국과수의 53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이 됐고요. 마약 그리고 독극물 전문가로요. 국내 최초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검출하는 시험법을 개발했고요. 또 모근을 이용한 필로폰 검사도 성공했습니다. 약과 독극물에 관한 특허도 4개나 보유하고 계시고요. 작년 9월부터는 충남대학교 분석기술대학원의 2대 원장으로 지금 현재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얼굴만 딱 봤을 때는 푸근한 어머니상이죠. 네. 예, 네. 알고 보니 무슨 네. 네, 그래서 저를 만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국가수 원장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국가수 원장 맞느냐고 저한테 얘기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국가수 원장 맞다고 제가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구체적으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처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부검부터 생각을 그쵸.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이라는 거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뭔가, 이분이 타살인가 자살인가, 이건 이제 그 어떤 방법, 죽음의 방법이지만 어쨌든 사인을 밝히는 걸 가장 먼저 하는 부검이 아주 중요한 한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혈흔 중에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게 누군지 찾아가는 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CCTV, 네. 그 CCTV에 찍은 건 이제 범인들이 항상 보면 모자를 쓴다든가 네. 마스크를 쓴다든가 해서 그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얼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선명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또 아주 국가수가 잘 갖고 있고요. 그런 CCTV 하는 파트도 있고요. 또 부검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뭐를 먹고 돌아가셨느냐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냐 독이냐 이런 게 관련되는지. 그래서 약독물 같은 거 실험하는 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마약 쪽 일 많이 한 사람, 네. 마약인지 아닌지, 또 이 사람이 마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화재하는 팀, 또 교통사고 원인하는 팀도 있고 분야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다행해졌네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하는 데도 예, 있죠. 예. 거짓말 한 사람들을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요즘 범죄 수법이 날로 치밀해져서 힘들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범죄들을, 그러니까 네. 범인들이 어떤 범죄를 하면서도 지능화가 되고 예, 예. 아주 흉폭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과학수사하는 사람들도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발전된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들은 또 그거 따라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두 축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나름대로 계속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거를 잘 안 알려주고 예. 홍보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편이죠. 예. 네. 모방 범죄라고 네, 막 그게 아주 심하죠. 드라마나 뭐 또 다른 네, 네. 여타 예. 여러 곳 지면을 통해서라든가 네, 보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그걸 막 많죠. 흉내내는 경우가 너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자살하는 방법 같은 경우를 예. 이제 신문에서 뭐 누가 자살을 했는데 이런 방법을 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서 그 보도를 해줄 때 정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과수 하면요, 이 국내 네. 유일의 범죄 증거물 감정 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뭐 TV를 통해서 살짝밖에 접하진 못했지만 정말 작고 미세한 증거들을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서 찾아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각종의 기기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기기와 장비들을 쓰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강호순이라고 그 알죠. 여성분들을 많이 죽인 분이 있어요.
살인을 하고는 죄의식이 아닌 자신감을 갖고 이웃 주민들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했던 사람. 그에게서는 연쇄 살인범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강호순 사건이 생겼을 때 같은 경우 사실은 거기에 여대생이 그 보건소에서 길을 나와서 길 건너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없어졌으니까 납치를 당했을 거다. 차량을 통해서 납치당했을 거라 해갖고 거기 처음에 지나가는 CCTV에 찍힌 차량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국가에서 의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들이 어떤 차량인가, 차량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쭉 봤는데 몇 킬로가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번호판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번호판하고 차량들을 쭉 맞춰봤더니 한 100여 대 정도가 그 시간대 지나갔던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오른손을 뭐를 누르는 듯한 이런 게 그렇다고 그걸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100여 대를 쭉 뽑아갖고 이제 경찰분들한테 드리면 경찰에서 잘하는 거는 다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차적 조회를 해서. 그래서 강호순 집도 간 거예요. 강호순 보고 어디 갔었냐 뭐 했는데 뭐가 좀 미심쩍어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봤더니 강호순이 자기 차에다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태웠다는 거는 심증은 100% 가지만 물증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물증이 없으면 범죄를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거길 또 다시 그 집을 막 다 수색을 했어요. 수색을 했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트럭에서 옷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에서 뭐가 있나고 이제 의뢰를 했죠. 근데 저희 이제 선생님이 참 잘한 거는 그 옷을 쭉 봤더니 전혀 뭐가 표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 하고 봤더니 소매 끝에 뭐가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 끝에 있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서 혈흔이 보이는 거예요. 핏자국이. 근데 그 핏자국이 보이는데 그거 이제 거기서 핏자국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또 유전자를 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데서 유전자를 쫙 분리를 했더니 그 전전에 거기 주변에서 실종된 여자분의 그 유전자가 일치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강호순한테 보여줬더니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 묻었던 게 너무너무 작으니까 아주 작은 양에서 찾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나노그램이라는 거거든요. 나노그램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 사시면 600g이잖아요. 600g에 한 1kg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거고 그럼 1kg에 1000분의 1은 그램. 또 그램의 1000분의 1은 미리그램. 미리그램의 1000분의 1은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의 다시 1000분의 1이면 그게 나노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데서 찾는 그 기술이 아주 굉장히 요즘에 과학 수사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사실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작은 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도 어떤 단서를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초반부터 좀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우, 우리 여기 지구님도 표정이 관리가 잘 안 돼요. 뭐 깜짝 놀라고요. 네. 아무래도 국가수에서 근무를 하려면 조금 강심장이어야 할 것 같아요. 강심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걸 꼭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 그 끈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랑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무죄를 입증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꼭 그게 끝까지 찾아가야 되죠. 중간에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게.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그 부검하는 데를 갔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신생아를 부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가 이제 태어났는데 얘가 정말 왜 원인이 뭘까? 얘가 왜 죽었을까? 그러고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지나가기에 가슴이 뭉클해갖고 한참 제가 좀 서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수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이 생의 마지막 온 곳이 국가수라는 거죠. 여기를 지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이 생을 떠나는 건데 이분들이 뭔가 몸으로 얘기하는 거를 꼭 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질식사 누가 이제 목을 눌러서 죽였다 했을 때 사람 손으로 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열어보게 되면 거기서 속에는 우열이 생겨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검을 한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할 때 네. 그걸 들어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아주 국가수 선생님들의 아주 기본이죠. 처음 입사할 때는 국과수에 들어오는 여자분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없었었죠. 그때는 예. 사실은 여성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다 그만두던 당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뭐 그랬던 당시였는데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여자들이 버티기에는 좀 힘든 점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하기 좀 어려운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재 현장 같은 경우 지금 화재가 나갖고 난 현장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현장을 들어가서 보시면 냄새, 그다음에 그 분진 이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화재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어렵고 거기는 또 그러고 뭐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거기서 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그렇군요. 어찌자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길을. 궁금하시죠? 예. 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그 당시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강연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었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해서 제가 그러면은 국가수가 저런 곳이 있구나.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저기서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네. 제가 거기 간다 그러고 막 갔죠. 그래서 여기 꼭 와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큰 꿈을 안고 시작했던 국과수의 업무가 그 외에 입사 후 8개월간은 선배들의 뭐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실험실에 실험 기구를 막 닦는 일만 하셨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소장님 강연 듣고 국가수를 갔으니까 저는 가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아주 중요한 일을 저한테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딱 갔더니 전혀 그런 거 안 시키고요. 기구만 닦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커피 타는 일이었었어요. 커피 타는 거. 네, 커피를 이게 지금하고는 또 달리 이렇게 종이컵이 아니라 그때는 예. 커피 잔에다가 커피 위에다 놔갖고 이렇게 타다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자존심이 막 한참 세갖고 갔는데 예. 막 커피 타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저는 정말 맛없이 타가지고 이렇게 맛없이 타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 또 제가 그렇게 맛없이 탔어요. 맛없이 이렇게 타고 탁 갖다 드렸더니 제가 막 문도 나가기 전에 쓰라는 거 일리 오라고 네. 저희 상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갔더니 저보고 그 커피를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맛이 없이 타놓고 어디 가느냐고 이 커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놀랬고 정말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완전 커피 타는 게 제가 그렇게 싫었었던 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마실 건 자기가 타먹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예. 아까 나한테 차 한 잔 타줬다. 야, 곧바로 얘기하는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허드렛 일만 하시다가 처음 맡게 그래서 된 이제 처음 맡게 된 게 아까 그 아까 꿀 실험한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쵸.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너무 허드렛 일만 하니까 내가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고 그때 제가 용감하게 그때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고 제가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기구 닦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럼 지금 꿀을 가짜 꿀인지 진짜 꿀인지 구별하는 이 실험을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보겠냐. 그래서 당장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부터 해갖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예. 그때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했던 일이기 때문에 12시 전에 거의 끝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구별할 수 있던 게. 제가 저기 꿀 실험했던 기계거든요. 저 때가 이제 꿀을 그 당시에는 가짜 꿀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예.
가짜고 진짜고를 막 섞는데 그때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아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기계를 샀을 때 예. 그 저 기계가 이제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기계를 이용을 해갖고 그러니까 꿀에는 보통 이제 물엿 같은 거 많이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엿을 넣는지 설탕을 많이 넣는지 네. 뭐 그런 걸 이제 구별하는 걸 저 기계를 갖고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특수대에서 갑자기 뭐 꿀을 엄청 많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꿀 갖고 실험을 쫙 했더니 보니까 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분 딱 해갖고 이제 감정서 싹 써서 냈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저보고 막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아주 굉장히 크게 그 가짜 꿀을 만든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갖고 제가 한 역할이 이렇게 컸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도 하고요. 예. 상금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때가 제가 아주 그 국가수에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가짜 꿀 실험했을 오, 때. 그때가 입사 초기셨던 그때 거죠.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실력을 좀 인정도 받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또 발전된 게 가짜 참기름이냐 가짜 뭐 이것도 또 했거든요. 참기름도 가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큰 병원이나 네. 또 어디에 가더라도 뭐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일 시키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업무에 네. 바로 투입시키지는 않고 그 분위기 파악도 좀 하게 네. 만들고 이렇게 고생스럽다는 것도 상사가 또 시키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네. 이겨내고 참느냐.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항상 끈기, 집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든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생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었을 때 그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해마다 여성들의 직업관이 달라지잖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 전체 중에 3명이니까 뭐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30%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많아지고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유전자 분석하는 파트,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마약 쪽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 파트 이런 데는 여성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섬세한 면에 있어서는 네, 오히려. 훨씬 더 월등하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원장님은 되게 섬세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저는 조금 좀 안 그랬어요. 건방대는 성격이셨다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같은데 뭐 학교에서 학생이 일도 한다 그러고 뭐 서클도 한다 그러고 좀 덤벙덤벙 하다가 국가수 가서 훈련을 좀 잘 받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실수담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무게를 잴 때 내 손에 있는 이 기름이 저기에 묻어갖고 되면 무게가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에 무게를 다룰 때. 근데 이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걸 확 잡은 거예요. 잡고 이걸 무게 재려고 그랬더니 뭐 우리 상사분이 보고 거기서 보고 뭐 난리가 나죠. 정말 그래갖고 그게 무게가 변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하는 게 아까처럼 무게가 아주 작은 양을 무게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큼 여기 있는 기름이 묻었어도 그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장갑을 낀다든가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왜 어떤 때 급한 마음 있잖아요. 아,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냥 확 들었다가 제가 그 순간을 그 딱 그 상사분이 보셔갖고 아주 굉장히 야단 맞았던 예.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지금 이제 입사하는 분들도 그런 그렇죠. 실수를 지적하시고 제가 지적하죠. 예, 어떤 제가 경우입니까? 증거물이라는 게 범죄 현장하고 관계된 건데 양이 항상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아주 작은 양이 있었을 때 이 양 한 번 실험 잘못하면 없어지면은 없어지고요. 안 큰일 되거든요. 나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죠, 저희가 기본부터. 예. 34년을 일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정희성 원장을 한층 더 성장시키게 만들었던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제가 뭐 그게 30년 넘게 있으니까 사건들 정말 많이 많았겠죠. 사건들이 이렇게 쭉 했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제가 마약 쪽 실험을 그러니까 그 꿀 실험, 참기름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약 쪽 일을 제가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마약은 이제 소변에서 검출법.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서 마약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만들어서 그 일본에 수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그 검출하는 거를 이제 주로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외국에서는 마약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먹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럼 마약 먹는 사람들한테 그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쥐한테 마약을 투여하고 쥐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쭉 실험을 해서 이제 방법을 만들어놔서 이제 그걸 딱 만들어놨더니 이태원에서 마약 먹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쫙 해갖고 바로 해놨더니 뭐 소문이 확 났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마약 실험 잘한다 했더니 그 당시가 이제 대구라든가 이쪽 밑에 지방, 특히 부산에서 마약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 마약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마약 먹은 걸 먹었나 안 먹었나 실험을 의뢰를 하겠다 해갖고 아침 되면 비행기로다가 소변이 이만큼 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막 실험해서 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소변이 이렇게 갖고 올 정도로 그 소변하고 막 실험을 한참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약 쪽의 전문가로 이제 얘기가 되고 또 우리 팀들이 마약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진짜 잘하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이제 부검하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돌아가셔서 부검을 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출근해서 봤더니 부검한 선생님을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주사 바늘 자국이 오른손 팔목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주사 바늘이 한 28개쯤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주사 바늘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보고 이제 마약인가 보다 실험 의뢰를 저희가 이제 받았죠. 그러면 이제 부검하고 난 다음에 주로 그러니까 의 내용물, 혈액, 소변 같은 걸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실험을 쭉 하는데 이제 제가 마약 전문가고 뭐 마약은 한 300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실험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실험을 쫙 시작을 했어요. 실험을 직원들하고 쭉 실험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못 찾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틀, 3일, 4일, 5일 지났는데 정말 약 못 찾겠더라고요. 무슨 약인지를. 근데 뭐는 보이기는 하는데. 와, 그러니까 그 뭐 3만 종류, 5만 종류, 7만 종류 아무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잠자면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갖고 우리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 내가 꿈에 나타나고 잠을 하나도 못 잤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나갖고 왜 못 찾느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걸 못 찾으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 못 찾아갖고 이걸 정말 뭔가 왜 못 찾을까 막 그러고 실험 방법을 몇 번 바꿨죠. 몇 번 바꿔도 못 찾고. 근데 한 13만 종류 화합물 같더니 비슷한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보가 없었을 때예요.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갖고 막 그 홍릉에 있는지 그 정보가 많은 데가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쫓아갔어요. 막 찾아갖고 막 해서 봤더니 비슷한 구조시크릿 그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동물 마취약인 거예요. 동물 마취약.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러니까 동물에 쓰이는 마취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순간에 정말 찾았다고 유레카를 외쳤죠. 그리고 이제 바로 연구원에 전화해갖고 지금 이거 이 약물이다. 그러니까 빨리 표준품 구해라. 그러고 막 쫓아갖고 표준품 구해갖고 그날 막 실험했더니 딱 일치를 했어요. 올 상반기 나를 돌아봐, 굴레를 벗어나 등의 노래를 잇따라 히트시키며 청소년들을 사로잡았던 인기 댄스 그룹 듀스.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호텔방에서 이 그룹의 일원인 23살 김성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그간 김 씨의 사인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오늘 김 씨의 몸에서 동물 마취제의 성분인 틸레타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틸레타민과 졸라데팜이 검출됐습니다. 틸레타민은 일반적으로 마취약, 그러니까 동물의 마취약으로 쓰이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게 국가수의 가장 큰 매력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찾았을 때 그 보람, 또 그다음에 이게 그 과학자로서의 보람뿐만이 아니라 그 범인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게 되니까
국민의 안전에 또 기여한다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는 예. 무척 보람 있고 뿌듯했겠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찾았을 때 기쁨이 아주 컸었어요. 네, 그래도 좀 사인까지 밝혀냈는데 의문사로 남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제 과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물이 뭔가 찾아주고 약물의 부작용,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까지가 저희가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사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사건을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2006년에 설해마을에 네. 영아 살해 유기 예, 예. 사건. 그것도 그 사건도 이제 그 방배동의 설해마을 예. 거기 이제 프랑스 부부가 아들 둘하고 이제 살고 있었었는데 네 사람이 같이 프랑스로다가 이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더니 남편분이 잠깐 한국에 일이 있어 잠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우연히 그때 냉동된 고등어가 그 집에 배달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냉동된 고등어니까 냉동고에 넣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냉동고를 열어봤더니 냉동고 속에서 까만색 비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이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또 비닐이 쌓였고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또 비닐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또 꺼내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또 아기가 나온 거예요. 아기가 둘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경찰을 이제 친구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기가 둘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에서는 이제 아기 둘이 의뢰가 됐으니까 이제 아기를 봤더니 아기가 이제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른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둘이 쌍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쌍둥이라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태어난 아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네들이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서 태어났으면 누군가가 살인을 한 거고 죽어서 태어났으면 그냥 유기를 한 그런 거고.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제 부검을 해서 얘네들이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어났느냐 이제 그걸 아예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잖아요. 네. 숨을 쉬니까 살아서 태어났다는 폐에 공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어났느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보니까 아기들 둘한테 다 공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살아서 태어났구나까지 이제 확인이 됐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남자분이 본인은 이제 프랑스에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가기 전에 그래도 이 유전자라도 남겨놓고 가라. 근데 요즘에 유전자 검사 아주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속에서도 보면 거기에 뭐 우리 세포가 하나만 묻어 있으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입안에 있는가 하면 세포가 또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면봉 같은 걸 해서 입안에 세포를 남겨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포에 갖고 유전자 검사를 한쪽에서 하고 또 아기를 둘한테 조직을 띄어서 유전자 검사를 쫙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양쪽에서 딱 해갖고 두 개를 맞춰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얘네 둘의 아버지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한테서 반반씩의 유전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23개 이렇게 해서 내가 46개로 내가 구성이 되고 내 자식한테는 4개 반이 23개가 갖고 남편께 23개가 가서 자식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이구나. 그럼 그다음에 엄마는 누구겠는가. 그래서 이제 엄마 찾는 작업을 계속했는데 찾아지질 않았어요. 막 계속 못 찾았었죠. 계속 찾다가 못 찾고 해서 그러면은 그 집에 애들도 있었고 엄마가 머리도 빗었을 거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빗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갖고 생활용품을 갖고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실험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칫솔을 갖고 있는데 칫솔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닌 남성 유전자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집에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 걔일 걸 가능성이 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사실은 그것도 기술이었던 게 얘네들이 휴가를 간 지가 그 집 가족들이 휴가를 간 게 뭐 한 달도 넘었으니까 칫솔이 다 말라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유전자를 분리한다는 게 정말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쫙 분리를 해갖고 보니까 얘네들 그 유전자 나온 거하고 얘네 애기 둘하고 유전자를 분리했더니 얘네들이 형제지간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얘네들 엄마가 똑같은 엄마겠는가. 근데 뭐 이게 워낙 사건이 컸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보강 수사, 보강 실험을 계속 여러 번 더 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탁 했어요.
발표를 딱 했더니 프랑스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또 막 그런 거예요. 네. 프랑스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뭐 어떻게 이렇게 실험을 빨리 했느냐. 자기네들이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또 빨리 하는 거 잘하잖아요. 네.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생활용품을 갖고 실험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 부인이 임신한 걸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국민이 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인을 했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 수사가 이제 되면서 저희가 그러면 아기들한테 있었던 조직을 주는 거였죠, 거길로. 얘기에 의하면 프랑스 세계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세계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쫙 했는데 결과가 우리하고 일치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또 조금 쉬웠던 게 부모가 거기 있잖아요. 예, 그게 더 쉽죠, 그 실험하는 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똑같아졌더니 그때야 그 여자분이 자기가 애들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사건 초기 한국 경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르조 부부를 편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Lors d'une conférence de presse, les époux Courgeot, rentrés en France, sont très clairs. Que je ne suis pas le père de cet enfant et ma femme n'a pas accouché de ces deux bébés. 르몽드지는 오늘 최근 몇 달 동안 프랑스가 한국을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과 사법부, 변호사, 여론 모두가 한국의 전문가들이 입증하고 설명한 증거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프랑스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랑스가 우리를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그 르몽드지 같은 데서 본인들이 너무 오만했다. 우리 한국을 너무 본인들이 무시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도 하면서 그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자부심.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수사 능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굉장히 그랬죠. 그게 예. 아주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네. 2011년인가요? 그 소말리아 그 해적에 피납됐다가 구출됐던 석 선장님. 석혜균 선장. 선장님. 네. 그 선장을 쏜 범인까지 찾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아이고. 그러니까 석 선장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실 수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 이제 몸에 있는 총알을 이렇게 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이게 어떤 총에서 쐈느냐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해적들이 우리나라를 오더니 총을 하나도 안 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다. 그럼 우리 이 전문가들이 오만을 간다. 그래갖고 그날 밤에 오만으로 갔어요. 그때가 이제 그 설날 때였거든요. 설날 네. 직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설날도 다 모시고 아이고. 갔죠. 이제 거길 갔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잘했던 게 가서 딱 봤더니 기관총이 쫙 있는데 기관총마다 다 멜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멜빵을 맸다. 그럼 멜빵 속에 땀이 묻었을 거다. 아. 그럼 이 땀승을 갖고 와서 유전자를 검사하면 누가 쐈는지 알겠다.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어차피 총은 못 갖고 가니까 멜빵이라도 갖고 가자. 그랬고 멜빵을 다 갖고 온 거예요. 멜빵을 갖고 와서 멜빵 중에서 유전자 분석을 쫙 했더니 거기서 뭐 아라이라는 사람의 유전자가 착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갔더니 자백을 하게 된 거고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입 딱 다물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 범상치 않은 이력 때문일까요? 국가수 53년의 역사상 첫 이제 여성 수장에 오르게 되잖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뿌듯하시죠?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성, 네. 여성이 이렇게 어느 단계 위 넘어가는 게 참 그렇게 많지가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소장 또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소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국가수가 원으로도 한 단계를 승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 원장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게 정말 저 개인한테도 영광스럽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로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게 제 소장 됐을 때인데 2008년이거든요. 저게 30년 된 바로 그 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국가수 들어갔어요. 아유, 네. 34년간의 국과수 생활들이 참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텐데 근무 당시에 가장 안타까웠던 죽음과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은 뭘까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탁 생각하면 그 5대양 사건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23분, 그때 굉장히 여러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원인을 규명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깨끗하게 돌아가 계시고 아무런 뭐도 없었는데 그러면은 약물에 의해서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약물을 검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늘 정말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었을까, 그 원인이 뭐였을까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늘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실험 방법을 참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는데도 찾아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변사 사건의 핵심은 부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의 부검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년에 25만 명 정도 사망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사실 한 10% 정도는 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인을 잘 모른다거나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부검하는 그 사례는 한 5천 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4,800만 인구 중에 5천 건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시골 같은 데서는 뭐가 있냐면 인후보증제도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망을 했으면은 내가 아는 사람 2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증명을 해주고 이장이 사인해주고 그럼 저를 매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나쁜 분들이 마음 먹고 하면 바로 그러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도가 계속 고쳐지고는 있거든요. 네. 고쳐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또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검을 하는 건 2번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 부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막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원장할 때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자기 딸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부검을 할 생각을 못했고 부검을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뒤늦게 지금 생각하니까 왜 부검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걸 밝힐 수 없겠느냐. 근데 그건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 부검 그 현장에서 했었어야지 밝혀지는 거지. 그 이후에는 보통은 매장을 해도 다 우리가 다 뭐 부패되고 그렇고 뭐 더더군다나 우리가 화장하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검을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될 때는 제가 보기엔 우리 마음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정말 원인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우리나라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선 원장님의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남편분도 국과수 예, 계셨다고요. 비밀인데요. 비밀인가요? 아니 어쩌면요. 그 얘기는 그러면 비밀인데. 저 사내 결혼하셨구나. 네, 제 직장 상사이셨습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네. 정말요? 비밀이신가요? 네. 아니, 비밀은 아니고 다 아는데요. 제가 10년 먼저 국과수 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나이 차이가 좀 네, 있다는 거 많이 아닙니까? 나세요. 네. 예, 우리도 예리한 이 국과수 추리력. 네, 추리를 해요.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입사하셨을 때 남편이 정말 차갑게 대하셨대요. 무서웠던 왜 상사였었어요.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그분은 좀 저하고 달리 제가 좀 덤벙거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은 아주 실험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거기 밑에서
이게 트레이닝을 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섭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저 커피 시키고 그러셨나요? 뭐 커피 정도가 아니라 실험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조금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갖고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 일이라는 건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기본을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자꾸 면을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제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니 하나도 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네. 그러니까 남편께서는 자꾸 이렇게 엄하게 가리키면서 하면서 점점 더 뭔가 장래에 내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선배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을까?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데. 그러게요. 국가수 얘기 물어봐 주세요. 그거만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늘 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저를 이렇게 키워주려고 그랬던 게 늘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많이 좋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두 분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좀 자제분도 법의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걔는 어릴 때는 사람들이 이제 걔를 만나면 너 엄마 아빠가 과학하니까 너 과학 좋아하겠다 이러면은 막 그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난 과학 싫어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자기가 과학을 하겠다. 그러면서 화학을 할까 생물을 할까 뭐 이러면서 과학 쪽에 관심을 이렇게 탁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한번 이쪽 분야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게 의외로 제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뭐 매력적인 곳이니까 네. 저는 당장히 하라고 그랬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살아가면서 네.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한데 국가수 일 같은 일이 정말 과학자로서의 보람도 굉장히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국가와 사회에 자기가 공헌한다라는 그런 보람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다 성취할 수 있는 직장이 바로 저는 국가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뭐 국가수가 아니어도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예.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 길로 나선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큰 스승이 곁에 있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나 그것도. 그럼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사실 국가수가 아닌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 계세요. 네네. 바뀐 직장은 좀 어떠세요?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가수를 다닐 때는 항상 증거물과 씨름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안 했던 그런 직장이었는데 여기는 학생을 만나니까 네.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주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저를 보고 저하고 공부하겠다고 응시한 대학원생들이 석사들이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아주 신기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좋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참 좋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요. 또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크라임 하면 범죄잖아요. 또 크리미널 하면 범인이잖아요. 범죄 쪽에 과학수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한국말로 할 때 막 수사과학 뭐 이런 말로다가 표현을 해요. 근데 조금 제가 대사체학 쪽의 식물 종파원별 쪽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마약이나 이런 류의 양귀비 이런 류들이 이제 오용되고 혼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판별하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쪽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이제 그런 쪽으로 진료를 좀 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생물학과 지금 이제 프로테오믹스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과학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듣기 전부터도 계속 이제 국가수 같은 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제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네네. 예, 직접 강의도 하시네요. 네, 제가 강의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강의하는데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제 법과학이라고 그래서 과학 수사하는 분야에 활용되는 어떤 과학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예.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죠. 네. 글로 가요. 아, 그러니까요. 입학은 쉽나요? 입학도 또 이제 어렵죠. 그렇게 아주 쉽진 않은데 자연과학 하시고 좀 관심 있고 사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호기심이 과학을 많은 잘하거든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제가 그런 이 일이 셜록 되겠습니다. 홈즈나 이런 범죄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겁니다. 예. 네, 이참에 또 진로를 바꿔볼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원장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또 남은 꿈, 이루고 싶은 꿈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꿈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과학 수사 쪽에 그 법과학이라는 학문을 학부에서 가르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좀 가르쳐 갖고 정말 범죄 현장에 갔을 때 증거물을 가장 잘 채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민들의 안전에도 훨씬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시간이 짧죠? 네. 더 흥미진진한 얘기 듣고 싶죠, 그죠? 오늘 감탄이 끊이질 않으셨어요, 예. 어머님들이.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점의 토크 앤 조이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의 힘을 가지고 진실을 밝힌다라는 아주 그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과학의 힘을 해갖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써봤습니다.